공사 뭐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직접 해서 아무래도 애착이 좀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공간을 시작할 때 2016 년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공간 조성 사업의 하나로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업이 왜 마지막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사업은 2013 년부터 공간 조성 사업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럼 13 년, 14, 15, 16 그러니까 4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지원했고 운영 사업도 운영도 지원을 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16 년도에 마지막이었으니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 그러니까 어 그 행정에서는 할 때는 성과를 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4 년간의 공간 조성 사업 또는 공간 지원 사업을 보니 성과가 안 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들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공간 조성 사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서울시에서는 인제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 방식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접어졌던 것 같고 그럼 왜 사실은 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0 년부터 진행이 됐고 2010 년도에 가장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 년도에 가장 음 보편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마을 카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네에 마을 카페 하나 없는 데가 없었어요. 2010 년도, 11 년, 12 년도 이렇게 하면서 동네 웬만한 곳에는 마을 카페라는 곳이 생겨 있었고 거기에 우리 어머님들 아니 그 이제 아이들 둔 엄마들이 모여서 마을 카페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카페가 역시 1 년, 2년 지나고 나면 서서히 문을 닫거나 또는 운영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12, 13 년도에 굉장히 많이 마을 카페가 문을 닫았고요. 서울시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면적인 마을 카페가 인제 공간을 지원하는 마을 카페 사업이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된 게 서울시 마을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이었고 그것 역시도 3-4년 정도 운영된 다음에 어 이제 사업이 중단됐고 다른 방식의 공간 조성 또는 공간 지원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공공이 직접 관여해서 공공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이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임차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광역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운영을 주민 모임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 공유 공간을 2016 년부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자치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착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동자치 지원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어떻게 불러질지 모르겠지만 동자치 주민센터를 16 년도에 개편하면서 그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해서 실제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 공간을 주민들이 더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고 만들자라는 계획도 같이 병행되면서 민간 주도의 어 공간 조성 사업은 쪼금 약간 인제 약간 정책에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인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간 조성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저는 첫 번째로 파트너는 목이라고 하는 아주 것을 놀기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데 네. 저 말씀하시는 분이 구석구석 한번 계시네요, 어디서. 음소거가 안 되신 분이. 네.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마을 카페 사업 그리고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대단히 가까운 위치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3 년부터 16 년까지
15 년까지죠. 15 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그 마을 기업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거 조성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 마을 활동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 이 공간이라는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인제 센터를 그만두고 지역으로 다시 지역에서 이런 공유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큰 포부였어요. '왜 이렇게 공간 운영은 안 되는 걸까? 왜 공간은 1 년, 2년 후에 조용히 문 닫고 이렇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답답했고 어 알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고 해서 그런 욕심도 있었고, '그러면 공간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센터를 그만두고 지역으로 동 단위로 내려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생각했던 거는 몫이 굉장히 중요하다. 몫이라고 하는 건 장사 몫이잖아요.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주민 공유 공간은 있어야 된다. 그전의 사업들, 그전에 마을 공간 사업들을 보면 다 외진 후미진 골목 1 층,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 왜 그랬냐면요. 임차료가 아무래도 쌌습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 후지 후미진 곳, 뭐 골목에,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골집 자주 가시잖아요. 단골집 자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이 맛있든 안 맛있든 내가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문턱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가 느끼기에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곳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어떤 틀, 칸막이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공간이 여러 번 들락날락하다 보면 그 공간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의 공간으로 되는데, 그 마을 카페 이런 공간들이 그런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에 있고, 이 공간이 내가 그런 그 빈번하게 왕래하는 속에서 잠깐이라도 차 한 잔 마시고 잠깐이라도 책이라도 보고 아니면 와서 휴대폰 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어떤 목적 의식이 없더라도 그냥 잠깐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 저희 공간 앞에는 2 차선 차도가 있고,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 구도로라고 하는 바로 도로가 있고, 바로 20 미터 30 미터 안에 동네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저는 그런 곳, 사람들이 너무 장래가 잦은 곳에 잡아야 된다. 공간 운영하는 곳을 임대료가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3690의 비밀입니다. 뭘까요? 어 제가 이 부분은 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2016 년도에 10월 달에 저희 이 공간을 오픈하고 나서 저희 공간의 열쇠 비밀번호입니다. 어 이 비밀번호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690의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은 제가 없더라도 또는 제 운영진이 없더라도 주말이어도 쉬는 날이어도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이 동네에서 3699 이 공간에 대한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이 3690을 누르고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박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인테리어도 만약에 광역시나 지방자치에서 해 주면 굉장히 정말 멋있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공간에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다.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뭔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
그런데 이게 이 임계점을 넘어야지 공간이 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3690의 열쇠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 욕구와 갈등과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또 뭐 청소년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와서 뭐 라면 같은 걸 엄청나게 먹고 막 놔두고 가고, 네, 그러기도 하고, 뭐 동네 뭐 형님들이 와서 술 드시고 가지고 치워놓지도 않고 막 가시고, 그럴 때마다 아,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나 하는 내적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는 건 그것 이상의 이 개방성이 자립간이 지속 가능한 공간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문턱이 없어야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해야지만 이 공간은 지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공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물론 그 과정에서 대단한 심적 내적 고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파소를 처음 만들 때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 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어서 마을 기업은 공동체, 마을 공동체 기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언저리 사회적 경제 영역의 아주 일부분이 속해 있는 겁니다. 어, 이것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 안에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할까에 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마을 기업 또는 마을 공동체 경제 영역은 한국 사회에서는 0.0000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이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이 마을공동 경제 영역은 굉장히 발전할 것이고, 이 안에서 마을공동체 경제 안에서 먹거리,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 육아,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동네 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꽤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최근에 여당의 뭐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나오시는 분들이 동네 단위 생활권을 요즘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때 2012년, 14년, 15년 때 10분 단위 생활권 경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1분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훨씬 더 혁신적이었겠죠. 지금 21분, 뭐 23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업 경제 10분 단위, 15분, 20분 단위 안에서 보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그리고 우리가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2016년도에 궁극적인 목표였고 이 공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 경제를 이 공간 안에서 해보고 이 공간에서 인큐베이팅 해보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은 그래서 유닛별로 그룹별로 공동체 운영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담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운영위를 만들고 이렇게 꾸리시잖아요. 회원들을 가입하고. 근데 저희는 마을 경제, 공동체 경제를 비전과 전망으로 처음에 세웠기 때문에 각각의 유닛 형태로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 이 방식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뭐 성공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공이다 아니다의 문제가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0월부터 이 공간을 10월 9일 날 열고 현재 2021년 3월 2일 날 이 공간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이고, 어떤 정량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저는
행정이나 아니면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나 이런 곳 중간 지원 조직에서 기다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대로 마을 경제, 또 공공성 개방성, 자립 구조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부터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소녀상 건립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2016년도에 만들고서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체를 만들어서 추진한 게 2016년도니까 3년 만에 민간 사회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하고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서만 해서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굉장히 뭐 모금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대략적으로 민간에서 한 6,500만 원 정도는 했고 구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구에서 공원 부지를 일부 내주셔서 거기다 이제 소녀상 건립을 했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했고 지금 보시면 뭐 시민축불 문화제나 생활정치 영역도 굉장히 가담을 많이 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활정치 영역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참여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 유닛별로 저희가 유닛체별로 조직체별로 말씀드리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면 같이 하시기도 했고, 여기 보면 재활용수거 종사 어르신 초대합니다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음, 저희 동네가 서울시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 그리고 강서구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다세대 빌라가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곳이 20년 이상 된 다세대 빌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에는 글쎄 대전에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엔 많이 안 보이셔요. 근데 18년, 17년, 19년 이때는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다 폐지를 줍고 다니셨어요. 그 박스 아시죠? 박스 같은 거 줍고 다니시고 그 문제가 굉장히 저는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젊으셨을 때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늙으셔서 폐유지 짓고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폐유지 짓는 어르신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하고 저희 옆 동네까지 해서 200여 분의 어르신들을 전체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어 그래서 대체 일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고 버는 건 얼마나 버시고 그다음에 어 그 폐지를 주워서 어디로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동은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저기 뭐야 조사 사업을 벌여 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서울시나 국회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IMF 때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어르신 종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줄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폐유지가도 굉장히 떨어져서 그래서 좀 최근에는 동네에 좀 많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 이곳 아니면 다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이거 아니면 돈 벌 게 없다고들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연계가 좀 있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런 문제는 각 유닛별로 활동을 하시되 그중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한두 명씩 뭐 이렇게 또 뭐 단체별로 같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뭐 이 프로젝트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 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하고 그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좌도 많이 했고 아이들, 청년 어 지금까지 한 강좌 중에서 가장 많이 오신 강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4년 동안
16, 17, 18, 19, 20. 한 5년, 6년 됐네요. 학부모 성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공간이 그냥 쾌적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50분 정도 되는데 그때 한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시더라고요.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오기도 했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 학부모 성교육이 이렇게 관심이 많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면 저희는 이제 바자회 또는 몰래 산타 행사를 위한 바자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어, 그 1인,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50가구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4일 전 금요일 날, 그러니까 25일, 24일 날, 24일이 화요일이다 그러면 그 전주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그 아이들 집 앞에 이렇게 쇼핑백을 걸어주고 오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국에서는 청소년 방송반 아이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텃밭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학교도 하고요. 네. 우리 동네가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의 제일 끝자락이라 약간 노는 땅이 있어요. 그 김포공항 옆에. 그래서 이게 조성해 준 곳에 단체로 이렇게 신청해서 텃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텃밭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태지예요. 굉장히 오래된 빌라 다주택가 많은 지역이라서 도시재생 사업도 뭐 좀 주민 모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긴 한데 도시재생이 맞을지 솔직한 제 심정은 트렌드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재개발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개발업자 취급을 됐나요? 네네. 왜 그러지? 30년 이상 살다 보니 저는 재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역 주민들이 이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재개발 형식이 되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과 이것들을 좀 나누고 있고요. 네. 뭐 타로점도 보고요. 뭐 이러고 뭐 여러 가지 예술 관련된 뭐 동아리, 여행 동아리 이런 것도 좀 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저희가 신년이 되면 동네 그 여성관리 여성 인력 개발 지원 센터 이곳에서 명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동네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사주 봐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기 많아요. 어, 10,000원을 받거든요. 네, 원래 이런 거 뭐 보려면 4, 5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좀 친해가지고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아서 어, 사주 뭐 신년 운세 뭐 이렇게 해서 좀 재미삼아 그 대신 이제 그분을 그냥 무료로 봐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복비는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씩 해서 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짜 이쯤 되면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잘 보셔가지고 저도 엄청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간 재밌습니다. 그런 거 보고 또 저희 쪽에 또 타로 교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또 타로 또 가끔 해주시고 뭐 이런 소소하게 1년 사이클로 보면 재미있는 요소들을 좀 넣어서 하면은 주민분들이나 여기 좀 참여자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지식공작소인데요. 지역에서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좌를 열고요. 이 강좌가 다 열리진 않습니다. 대신 저희 그 공간에서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종합학원 있죠? 종합학원 무슨 선생님 1타 강사 막 이렇게 그 전단지 뿌리듯이 뭐 며칠 날 몇 시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전단지 만들어서 지역에 뿌립니다. 그리고 뭐 5명 이상 차야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마을 테니스 교실을 해서
최근 한 2 년을 했어요 저는. 네. 굉장하게 저렴하게 테니스를 배웠는데 제가 나중에 배울 때는 몰랐는데 이 테니스를 개인 레슨으로 이거 개인 레슨으로 하시거든요. 인제 이렇게 하시는데 개인 레슨을 하면 뭐 20만 원, 25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만 원에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제가 인제 총무 역할을 맡아서 뭐 회비도 걷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테니스라는 것도 배우고 여기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안에는 지금 미나 모임하고 그다음에 수채화 그러니까 그림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명리학 선생님도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서 명리학 선생님도 못 열었어요. 인원이 5 명이 안 돼 가지고 네 폐강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근데 동네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지식공략소를 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 한 가지인데요. 음 저희 공간의 첫 번째 정체성과 미션은 지역의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걸 마을 공동체 기반으로 하겠다는 미션과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테니스를 가르치든 뭐 민요를 가르치고 국악을 가르치든 여기서 어 처음에 시작을 하는 인큐베이터를 공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기타 교실을 열어서 예를 들면 자기 본인이 만든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임차를 해야 됩니다. 공간을 임차해야 돼요. 또 영어를 가르치든 아니면 피아노를 가르치든 그림을 가르치든 미술 학원처럼 뭔가 자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전에 본인들이 공간을 만들기 전에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관계망을 통한 단골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 교실도 여기서 처음에 인큐베이팅을 해서 사람을 모아 주고 시작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자체적으로 굴러갈 때가 되면 별도의 테니스 코트를 임차하게 되겠죠. 근데 개별적인 본인이 그냥 임차하는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회원을 가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회화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 회화반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회화를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 이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한 20명 정도가 되세요. 이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요즘에 선생님한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다른 분들이 와서 그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가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나가면 나가는 순간 임차를 하셔야 되고 또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사업을 꾸려야 하시는데 한 20명 정도의 여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관계와 어 수강생을 가지고 나가시면 훨씬 더 든든하게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어느 정도 여기 이 공간이 충족 이렇게 뭔가 포화 상태가 되면 제가 나가시라고 하는데 영어 선생님도 그렇게 모으셔서 나가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회화반도 지금 모여 인제 지금 한 20명 이상이 돼서 계속 분반을 하시고 계셔요. 토요일 날 하던 게 월요일 날도 하고 또 인제 한 분반을 하나 더 하자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제 나가서 하시는 것을 그러면 그분들은 지역 안에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자기 단골 또는 자기 수강생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라 처음 아마 개업 또는 처음 학원을 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이 나가시더라도 저희 전파소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연계하는 작업들은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공작소 같은 것을 열어서 주민분들이 여기 안에서 성장해서 인큐베이팅해서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인제 이 공간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일일 오프도 하고 있고 후원 회원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원 회원은 100 명이 지금 안 돼요. 한 90명 정도 되고요. 만 원씩 내는 후원 회원이시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하는 공간치고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회원이 이 정 만 원씩 내는 회원이 사실 등록 회원은 100명 가까이 되시고 실제로 납부가 지금 진행되시는 분들은 한 80 몇 명 정도밖에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지나면서
납부율이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후원 회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 지금 방송국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것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사자센터 최지선 선생님하고 샘플로 했을 때는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네, 저는 지금 조명을 켜고 하고 있어서 네, 좀 이 컴퓨터가 굉장히 렌즈가 밝지 않은 건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보시면 네, 유튜브에 마을생활 전파소 치시면 저희 방송국이 나옵니다. 혹시 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궁금하시면 마을생활 전파소 치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수강하시는 기념으로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지금 1580명 정도 구독자가 되고 작년에 저희 조회가 16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이 마을생활 전파소 방송국은 구글의 애드센스 회원입니다. 애드센스 회원이 뭔지 모르시죠? 유튜브 중에 구글로부터 클릭당 조회 클릭당 돈을 받는 유튜버 채널을 애드센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츠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연간 넘어야지 애드센스 회원가입 채널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넘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고 4000시간도 넘고 해서 작년에 애드센스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구글에서 본사에서 직접 편지가 옵니다. 당신네 단체는 구글의 애드센스 협력사입니다 하면서 오고 거기에 애드센스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키를 밀봉해서 딱 보내와요. 구글 본사에서. 굉장히 포대나더라고요. 마을미디어,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여 개 되거든요. 구독자 수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국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마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방송 또는 이런 강의 형태가 영상이나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전환되면서 급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굉장히 방송국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지금 방송국은 지역 언론사로 개편하려는 그러니까 로컬 저널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전이 한 100만 되나요? 인구가? 네, 대전시 140만? 150만? 네, 150만. 150만. 네, 네. 네. 강서구가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0만 되는 곳에 좀 지역의 관점, 지역 주민들의 관점이 있는 저널로 한번 전환해 보자. 그래서 아마 온라인 지역 저널을 아마 올해 막 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공간에서 비대면 노래자랑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방송국에서 주최해서 한 거고요. 이 비대면 노래자랑 원래 이제 매년 구든 대전도 아마 노래자랑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하시잖아요. 축제 때. 근데 한 번도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비대면 노래자랑을 이제 구청에 기획해서 내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밀어붙여서 영상제하고 노래자랑을 했는데 노래자랑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이 예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추려서 1차, 2차 예선은 50명 정도 해서 저희가 그 전국 노래자랑 하는 시간 아시죠? 일요일 12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하는 시간에 똑같이 맞춰서 생방으로 예심과 본심을 일주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그 기술적인 발전도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원래 영상제도 하면서 그랬고, 네,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 이 공간이 저희 공간 홀입니다.
네,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고요. 바로 옆에 저희 화곡 본동시장의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여기 화곡동네 화곡 본동시장 족발집 방송국 타고 여러 가지 유명한 데입니다. 장사 잘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맛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안 맛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줄 서서 삽니다. 굉장히 유명한 족발집입니다. 예, 보통 7시면 되면 그 마감을 하고요. 예, 줄을 서서 먹는 족발집입니다. 식음은 좀 덜 맛있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어요. 여기 인터뷰할 거야. 여기? 안녕하세요. 사장님 친구예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저 1차 지원금 있을 때하고 매출이 어떻게 차이 나냐? 반토막? 반토막? 왜냐면 물하고 먹는 게 들었다가 이거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배달, 그 단체 전체 배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때 9월달까지 그 재난지원금 1차 해갖고 상품권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일단 반짝 매출이 그 사람들은 일단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3차 지원금 준다 그러는데 자영업자들 주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돼요. 나도 매출 꽝이야. 없어. 주문이 없어. 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렇지. 힘든데. 특이한 거는 정부에서요. 네. 3차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발표했죠.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정 전에 가능하나 최대한 한다는데 최대한 빨리 지원해줘야 저희는 저 생닭 도소매를 하는 가게거든요. 여기 소매 가게인데 생닭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죠 다. 다 통계산이고 싱싱하고 또 오리, 소동닭, 뭐 손재오리, 가슴살, 모래지, 닭과 그래가지고요. 한방 부가 재료도 다 있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거. 예, 삼계탕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있어서 그 자영업자 지원금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그것도 혜택이 안 되고 매출은 처음에 1차 때는 여기에 한 2억을 이하, 2억을 이하 요 금액을 못 받았는데 네네. 그 다음에 2차 되는 4억을 이하라고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했는데 거기서 한 달 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대장이 아니라면서 와서 내가 갔을 텐데 그 전화를 해서 일이 되게 했더니 소리? 붙은 거 같고 보통 기업 등록까지 일이 되게 해서 일이라고 하더라고.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원하는 소리가
아니, 잠깐. 소리 공유가 안 됐나? 잠깐만요. 소리 공유가 안 됐나 보죠? 안 들렸어요? 아, 소리 공유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안 났어요? 조금 작게 들려가지고 아, 네. 아, 죄송해요. 아, 네. 그러면 상단 줌 공유 거기에 옵션 보기 누르시면 네. 잠깐만요. 요거까지. 죄송해요. 오디오 설정에서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줌 설정에서 하셔야 돼요. 줌 설정. 네. 그 공유하시고 그 위에 상단에 옵션 보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 공유를 누르시면 네. 이게 있었군요.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다는데 최대한 빨리 지원해 줘야. 싱싱하고 또 오리, 들리나요? 소중닭, 뭐 훈제오리, 가슴살, 닭 모래지, 닭발 여기 뭐 부가지고요. 한방 부가 재료도 다 있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거. 예, 삼계탕한테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다 얇게 없지. 넣고 있어서 그 자영업자 지원금은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그것도 혜택이 안 되고 나는 매출만. 처음에 1차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2억 원 이하, 예. 2억 원 이하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2억 원이 넘으니까 못 받았는데, 네네. 그 다음에 2차 지내는 지원금은 4억 원 이하라고 그 얘기를 해서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했는데 거기서 한 달 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 거 아니? 대상이 아니라면서 와서 그래서 내가 갔었지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뭐 부천 가갖고 부천 지역경제과도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서 원하는 서류가 여기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2차 지내는 지원금은 4억 원 이하라고 그 얘기를 해서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했는데 거기서 한 달 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 거 아니? 대상이 아니라면서 와서 그래서 내가 갔었지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뭐 부천 가갖고 부천 지역경제과도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서 원하는 서류가 나는 이제 닭을 도소매를 하잖아요. 여기 소매도 있고 도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매는 사실 많이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손님들 사다가 집에서 먹고 해야 되니까 식당에서 먹으니까 소매는 안 들진 않았는데 도매 부분이 줄었죠. 네, 자영업자들 도매로 가서 뛰어가서 장사할 거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맞아요. 식당을 영업을 못 하니까 그쵸. 영업시간도 줄고 줄어드는 매출도 거예요. 줄고 지금 그러고. 현재도 9시까지 안 하니까 예. 호프집이나 업소들 많이 가거든요. 식당, 예, 그 치킨집도. 아니 많이 줄었어요. 특히 호프집은 거의 줄었죠. 그치, 거의 전멸, 네, 거의 뭐 그 50% 이상, 55예요. 90%. 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나 이제 그런 부분 어필했더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뭐 과세 증빙이나 이런 거 가져라는 건데 그러면서 6, 7, 8월 달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를 해서 개인 사업자시니까. 해서 2월달에 현황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해봐야 아는 건데 벌써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소매는 카드로 다 나오니까 매출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도매 부분이 반영이 안 돼갖고 그렇죠. 줄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있고 없고 주고 안 주고가 이게 내가 해서 어차피 안 주서 못 받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디테일하게 다 해줘야지. 심사를 뭐하러 하냐고. 합산해갖고 이렇게 나중에 후지급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잣대를 내서 잘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난 4억 이하 2차는 준다 그래서 기대 걸었었는데 허무해버린 거예요.
네, 잘 보셨나요? 어, 저는 이거 만들고 나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 그, 네, 하여간 찡하더라고요. 우리 재래상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시는지, 뭐,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네. 또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들리시죠? 네. 어, 지속성을 저는 아까도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을 만들 때 정체성과 비전은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럿이 운영하고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기업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것을 관계망으로 경제적 모델을 지역의 연계 속에서, 지역사회 연계 속에서, 아니면 동네 단위 연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마을생활 전파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 생활권, 동네 단위 생활권 단위로 공동체 기반한 경제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어떤 관계 형성과 연결을 통해서 이 안에서 뭔가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가치 또는 지역의 가치가 더해져서 뭐 생활이 가능한, 나의 생활이 가능한 그런 경제 모델로 갈 수 있다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층 더 중요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공간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공간으로 남아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사회적 가치가 있고 지역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경제 모델까지 가지 않더라도 괜찮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높여본다면 공동체 경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핵심적 가치와 지향은 어쨌든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지역 관계 또 마을 관계를 통한 지역 공동체 경제를 만든다. 이하영 님이 되게 수락을 눌러야 되나요? 이게 제가 누르는 건 아니죠? 제가 하면 돼. 네, 네. 네네네. 제가 이게 참가자분들 얼굴이 지금 저는 안 보이는데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띄워주시나요?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한번 저만 더블클릭을 한번 화면을 더블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아니구나, 이거 PPT구나. 네, 지금 PPT여서 잠깐만요. 잠깐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이시고 아까 제가 화면 공유를 하니까 똑같아요? 네. 여기 안 맞아. 난 이거 더 네, 됐어요? 네, 제가 안 보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간은 공동체 주민들의 자유로운 공동체 공간 이후에 마을 경제, 공동체 경제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을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모델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간 같아요. 지금 뭐 영어를 여기서 하시다가 바로 근처에 조그만 공간 7평짜리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영어를 좀 가르쳐 주고 이런 분이 계시고, 이제 뭐 미술 또는 뭐 테니스 뭐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이 마을 공동체 마을생활 전파소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돼서 나가시는 곳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예를 들면 예술
관련해서 회화나 미나 또는 뭐 이렇게 손예술 공작단 해서 뭔가 여기서 비누를 만든다거나 요즘 그 비누 만드는 거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나가시고 이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바탕을 만들어서 나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면 어떤 이런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좀 천천한데, 진행 정도가 굉장히 적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저희는 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공간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된 주민 모임들이 각각의 새로운 영역들을 경제가, 또는 돈과 또 사람이 자원이 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공간과 끈끈하게 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런 조합 또는 사업체들 또는 주민 모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도 계속 실험 단계에 있는 거라서 이게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것을 좀 더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각 서울시나 자치단체, 각 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경제단위, 동단위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을경제 또는 마을공동체 경제를 꿈꾸는 것은 민간의 힘으로는 저는 좀 부족할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시도 자치단체나 광역시도에서 이것을 어떤 핵심 의제를 가지고 자원을 좀 분배를 해야지 좀 더 속도감 있게 이것을 어떤 모델로 정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뭐 21분 생활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생활전파소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공간에서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주민 모임들의 연합체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자산화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 잡론이 아니라 동네 단위, 지역 단위의 자산화가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동시장 가까운 본동시장과도 그리고 본동시장의 상인 조합원들하고도 굉장히 연계 경계를 맺고 또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어떤 지역저널 형태로 보도를 더 강화하고 또 손예술 공작단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만들고 지식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유자산 그리고 다양한 마을에서 지식이라든가 뭔가 나의 것들을 나눠줄 수 지식을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 공간에서 그분들을 선보이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 역할을 전파소에서는 하고 있고 이것들을 한데 묶여서 뭐 종국에는 뭐 협동경제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꿈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사도 만들어 보고 방송국도 지역 방송국 이상으로 좀 키워보고 싶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우리 아이들 배우는 거 문제도 할 수 있는 대안학교도 만들고 싶고 민주주의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시민인권센터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낙후된 인프라와 이것들을 어떻게 도시재생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여기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아이디어의 수준에서 또는 협의체를 만드는 조직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실행 조직 이런 것까지 계속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을
공유 공간 그리고 공동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맹아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것에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맹아적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원을 내리고 더 좀 더 시너지를 효과를 내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저희 전파소가 감당할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희는 이 안에서의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 모임이 만들어지는 맹아를 만드는 거. 그것으로만 그런 인큐베이터 과정으로만 해도 이 공간의 역할, 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저희 전파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상상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지향,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을 언제 상상하게 됐냐면 저희가 공간을 만들 시기 2016년도 처음 2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만들어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이 조성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여기 참여하는 주체들 그리고 그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심도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간을 아마 조성하게 되실 거고 공간을 어떤 공공의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운영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하는 운영진이 됐던 그 참여하는 주민 모임이 됐던 그 공간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공간이 열기 전에 대단한 많은 워크숍과 회의와 그다음에 뭐 교육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공간을 오픈하더라도 사실 1 년, 2년 이렇게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공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대체 우리는 이 공간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의식과 비전과 전망은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돼서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너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 공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망을 확대하고 그 관계망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마을 경제경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비전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공간이 오픈됐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는 기획들을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제가 그냥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셨으면 이런 것도 해 봐서 워크숍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좌우로 하면 인제 주사위를 다른 색깔로 해서 해 가지고 던져 가지고요. 예를 들면 주사위가 빨간색 주사위가 3 그리고 파란색 주사위가 뭐 6 그러면 3, 6이 나오면 지난 21년 나의 평가는 뭐 요거를 인제 같이 나누는 시간들 이걸 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해 봐서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이 시트에 PPT 한번 올려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건이 되면 한두 분 정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여건 정도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패싱을 하는데 나중에 요거 써서 만약에 주사위가 없으시면요.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가로축을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 이제 제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제가 하고 파란색은 강의를 듣는 분 또는 같이 워크숍을 하는 분 이제 워크숍을 주도하시는 분은 빨간색 예를 들면 참여하시는 분은 파란색으로 해서 1 부터 6 까지 숫자 중에 인제 손으로 해도 돼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제가 3 하고 듣는 분들이 뭐 3 하면 33 해서 뭐 "나는 땡땡 중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워크숍, 우리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상하는 워크숍을 한때 유행했던 게 이제 소셜 픽션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간에 대한 지향과,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목표, 목적, 비전, 뭐 이런 정도를 서로 이야기 나누는 방식을 서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제가 요즘에 TV 프로를 보니까 혹하는 사이에 라고 하는 SBS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약간 음모론을 뭐 이렇게 다루는 프로인데, 거기에 보면 뭐 변영주 감독이나 뭐 각종 감독들하고 이런 좀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가 아마 이 방식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방식이 뭐냐면, 영화를 처음에 제작할 때 그 영화를 참여하는 사람들,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시나리오 작업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그 TV 프로에서 도입을 한 건데, 제가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여 계신 분들끼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공유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참여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아무 말이라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록자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아니면 그걸 촬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하루는 뭐 공유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우리 운영 원칙은 어떻게 만들까? 우리 이 공간의 목표가 뭐로 만들어져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까? 이것을 섹션으로 나눠서 참여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상상력을 계속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기획회의를 여러 차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게 뭐냐면,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고 나만이 상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참여자들이 이 공간을 하나를 놓고 운영 방식, 또 뭐 자립하는 방식, 또는 독립하는 방식,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뭐 비전,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공간을 상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공간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시고, 이런 공간들 소셜피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플로우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제안, 여러 가지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각각의 운영 주체들, 참여자들이 제안과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을 또 짜보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뭐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뭘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정량적인 것을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뭐 이런 제안, 이런 제안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 이래저래. 그러면 뭐 공모사업이나 지자체나 또는 중간지원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거 30만 원. 그러면 70만 원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회원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회원 모집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인들로 하여금 우리 그 운영 주체들이 두세 명씩은 다 의무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관계망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이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홍보 전략을 통해서 각 그 관계망에 계신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기간 더 적극적으로 모아보자. 뭐 여러 가지 구체화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려운 점, 극복 방법, 이런 구체화들을 좀 더 제시하면서 아주 우리가 이 액션 플랜을 하기 위한, 그리고 구체적인 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실행 계획, 실무 집행 계획들을 꼼꼼하게 만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점검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꼭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특히나 그 마을 공간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왕래하는 곳이어야 되고, 또 개방성도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 관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단체, 또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또는 어떤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 지역 활동하는 단체들과의 연계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연계성을 만들기 위한 기록도 하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지역 자원조사 같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간과 어떻게 매칭되고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를 액션 플랜 좀 짜봐야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워크숍 진행과 관련해서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에서 워크숍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워크숍 파견도 나오실 수 있고 아니면 워크숍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이런 걸로 해보고 싶어요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나중에 끝마무리해서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 하나를 놓고 남아두고 있는데요. 뭐 거의 지금 끝나가는 상황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또 지역 뭐 관계망, 뭐 이런 거창하고 감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공공적 가치,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서 최소한의 이야기해야 될 필요는 나의 필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공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 운영 주체들과 명확하고 자세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공간을 왜 만드는지, 물론 지금 누군가가 주도해서 야, 우리 지역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아라고 동의하고 공감할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은 나의 필요가 없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나는 대체 어떤 베닛을 얻을 거야. 베닛, 이익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저는 나의 필요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필요가 내가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공간에서 뭔가 뭐 독서를 뭐 가르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 공간에서 영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 공간에서 뭘 해보고 싶어. 뭐 장사를 하고 싶어. 내가 뭘 만들어서 팔고 싶어. 나의 필요가 명확하게 함께 하려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분들하고 명확하게 소통되고 공유돼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공간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전락하거나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순간 이 공간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하는 구성원들끼리 명확하게 학답받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수 있는 것을 서로 뭐 요즘 뭐 많이 하고 있는 뭐 스와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점검하는 워크숍을 수십 차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돼야지만 그것 자체가 마을의 공공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제가 지금 끝마무리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얘기들, 아주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을 공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뭐지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빼먹은 단어가 있죠. 내가. 마을 공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내가 이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을 같이 조성하는 분들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사회적 가치, 뭐 공공적 가치 이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나의 그냥 아주 우리가 흔한 말로 내 이 공간에서 난 무슨 이득을 얻고 싶어라고 해도 됩니다. 꼭 어려운 말로 필요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 공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뭘 얻고 싶어. 이것을 같이 구성원들하고 꼭 얘기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나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제공할 수 있고 나의 자원은 뭔지 그리고 뭐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뒤에 8, 9, 10번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 이거는 나중에서 공간이 운영되면서 꾸준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고, 그것이 함께하는 공간을 참여하는 주체, 주민 모임을 참여하고, 아니, 공간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되고 뭐 인정받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워크숍 과정으로 사전에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워크숍 과정에서 써가지고 간단하게 써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발표하면서, 이건 굉장히 뭐 형식적인 얘기겠지만, 발표하면서 나의 본론적인 필요를 얘기하시는 과정으로 하셔도 됐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운영 주체분들이 같이 작성해 보고, 그래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뭐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워크숍에 대한 틀, 그리고 꼭 해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네. 받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그 채팅창에도 몇 개 아, 올라왔었는데 그랬어요? 직접 그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장 먼저 올려주셨던 분들 중에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유태선 선생님 손 드신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유태선 네. 선생님 먼저 드시고. 네.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뭐랄까, 청년 단체 분들하고 청년 네트워크, 거기 강서구에도 청년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네.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단체 분들. 네네.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 모임 초동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동 모임을 이 공간에서 했고요. 근데 몇 차례 하다가 2018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구청의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 지금 모임에 같이 가 계시고, 네, 여기서 직접적으로 청년들 모임을 함께하는 그룹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청년 네트워크 조직으로 갔고, 일부 청년분들 중에 일부가 방송국의 PD 역할을 하시고, 이제 뭐 PD 역할이나 제작에 관여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다가 작년에 잘 되셔가지고 국회 홍보보좌관으로 또 가셨어요. 그래서 일자리 찾아서 이제 가시고, 뭐 약간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곳에서 뭔가 계속 하지는 않고요. 이곳을 거쳐서 뭔가 청년이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 또는 지역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에 연계해 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은 오민희 선생님이 했는데, 네. 네. 그 공간 조성이 되기 전에 그 워킹 그룹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워킹 그룹이 이미 지역사회에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거의 로직과도 같은 얘기지만, 지역사회 연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공간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뭔가를 조성해서 주는 거 말고 민간 진영에서 뭔가 이 공간을 여는 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결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지역사회 활동을 2012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6년도에 다시 이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 기반 또는 지역사회 기반이 이렇게 좀
같이 붙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그런 케이스라서 저는 지역사회 일정 부분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프로세스상으로는 아마 그 서울시나 이제 행정에서의 프로세스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처음에 1년, 2년차, 3년차 이렇게 하면서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후에 이제 공간이 필요하시게 되거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가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이고 아주 굉장히 강고하게 그 결합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보통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저희는 보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이제 조성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되더라도 조성하고 나서 1년 동안 엄청 싸웁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 생기고 막 그 아픔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한 많은 워크숍 과정이나 또는 여기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 같은 곳에 도움을 굉장히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당사자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 밖에 중간지원 조직이나 행정이나 뭐 이렇게 그거를 막 되게 터부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면 3자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할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저는 제3자 뭐 중간지원 조직이 됐던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이 됐던 그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을 때는 받으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권수영 선생님 혹시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지식공작소 이야기를 들을 때 홍보지에 후원회원 모집에 대한 문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유 가치를 드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유 가치가 뭔지 뭐 지역 카페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구분이 졌는데 지식공작소 할 때 물론 여기서 여는 강좌들이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지식공작소 시작할 때 저의 경쟁자는 어디로 봤냐면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그 주민 강좌를 경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강좌를 듣고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이 그쪽보다 싸야 된다. 두 번째 퀄리티가 그쪽보다 좋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쪽보다 친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만드는 강사로서 등장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후원회원 가치는 후원회원은 저희가 10,000원이잖아요. 최소 단위가 저희가 10,000원이거든요. 아직도 그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왜 10,000원 이하로 안 하냐? 5,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후원회원이 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참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0원, 5,000원 내면 참여는 안 하고 돈만 후원할 것 같아요. 근데 10,000원 정도 이상을 하면 근데 이제 후원회원 10,000원 주시면 어떤 베닛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좌에 대해서 한 2, 3만 원 정도 싸게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후원을 유도하는데 이제 그런 게 뭐 약간 뭐라고 할까 공유라고 하기는 그렇지 사회적 공유는 아니지만 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적은 글귀 같습니다. 네. 그 이전옥 선생님도 조윤실 선생님. 손 들어주셨나요? 네. 조윤실 선생님 듣고 그 다음에 하시죠. 네. 다른 분이 먼저 중요한 거 하시면 하시고 시간이 나오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타자센터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참여하고 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 저렇게 오늘도 강의하시는 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아이의 아빠고 한창 일하실 젊은 나이에 사회적 어떤 문제, 자기가 35년간 살아온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또 그 공간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다 이렇게 경제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가? 마이너스는 혹시 안 나는가? 적자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도 궁금하고 혹시 선생님은 그러면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시나?
그거 참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야지 또 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수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죄송하지만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11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40이 좀 되기 전이었어요. 40 되기 전에 2011년까지, 그러니까 딱 10년 됐죠. 11년까지 일반 회사 다니던 사람입니다. 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11년까지 했고 정말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그 경쟁도 너무 싫고, 물론 그 경쟁에서 도태되기도 했지만, 원래 이게 나이 40이 되면 50까지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40에서 끝날지 알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쨌든 농담처럼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저는 원래 근데 40 전에 직장 생활을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모하게 지역으로 온 거거든요. 지역 활동을 한 거예요. 사회 활동은 한 건 아니고. 이제 지역 활동한 이유는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35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거의 뭐 제 고향이나 다름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지역 활동을 하면 일자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금액은 물론 제가 받던 월급에서 굉장히 적은 월급이었지만 사회적 뭐라고 그러죠? 사회적 가치라기보다는 제 개인적 삶의 가치는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한 게 지역 활동 잠깐 하고 시작한 게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 2년 6개월 동안은 어쨌든 급여를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 센터에서 근무하는 하면서 그냥 센터 공무원처럼 이렇게 센터 직원처럼 일을 하진 않고 저녁 시간에는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근무하고 지역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센터 업무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센터 근무도 하고 저녁 주말은 지역에서 뭐 축제도 만들고 막 이렇게 약간 지역 활동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공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그 센터에서 근무했던 이 센터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활동을 하더라도 이상하게도요, 그 센터에서 했던 급여를 받았던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뭐 예전에 뭐 강의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좀 그런 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10년간을 보니까 거의 뭐라고 그러죠? 그냥 물론 제 나이에 급여 생활자보다 훨씬 적지만 일단은 그걸 포기하고 삶의 질을 택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정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약간의 상이하는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상 작업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국이 있어서 그 축적된 노하우를 그냥 우리끼리 쓰고 있었는데, 이거 되게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방송하고 그냥 그 컨텐츠 내고 하는 게 저희 일이었는데, 작년에 지역에서 이 뭐 중간 지원 조직이든 센터 조직이든 뭐 구청이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 같은 게 막 대면 강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영상 강의를 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도 뭐 생중계 의뢰를 한다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번 건 아니고 저 법인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작년에 번 걸로 이거 진짜 비밀인데 대전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1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재력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없는 거죠. 작년에 월세도 엄청 밀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2월 말에 그거 다 갚고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지금 역설적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역 활동을 하시면 저는 그냥 일정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셋 딸아이 아빠이긴 하지만 돈은
적게 주거나 못 주거나 하지만 우리 딸 아이들이 내가 회사 다닐 때와 지금의 아빠의 모습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또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개인적이긴 하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하시다 보면 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전옥 선생님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 활동한 사람의 메리트와 이게 확실히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우리 막 흔한 말로 사회적 신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강서에서만 그래도 활동한 게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사회적 신뢰가 이미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하자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뭐 하다가 도망칠 애는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를 쌓는 거 그것이 지역에서 이렇게 좀 계속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뭐였죠? 잠깐만. 네? 소리. 홍보. 홍보. 네. 사회적 신뢰가 쌓이니까 홍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마을 활동을 하시는 또 지역 활동하시는 커뮤니티가 이미 있고요. 근데 각종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뭐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웹자보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호응들을 하시니까 올해 이렇게 그 지역 활동하시면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저희는 홍보하고요. 심지어는 작년에는 방송국 그 교육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팬데믹 때문에. 근데 교육은 좀 해야 되고 해서 근데 그러니까 교육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단체에서 어려운 게 교육 사업을 하잖아요. 교육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안 와서 막 걱정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억지로 사람을 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뭐 청년 활동 교육을 하는데 4강짜리로 그래도 한 15명은 와야 되지 않아? 막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저는 5명이 오면 5명이 훨씬 더 질 좋은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더 오래 남는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교육 인프라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뭐 교육혁신, 뭐 갖가지 곳에서 온갖 좋은 교육들이 다 나오고 무료로 하잖아요. 근데 많이 가서 몰려가서 교육은 받지만 실제로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뭔가 어떤 것으로 행동이나 액션으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진짜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100명, 50명이 와서 교육을 들으셔도 이것을 의미 있게 가져가서 하시는 분들은 또 몇 분 안 되시고 또 적게 오시더라도 그분들이 그대로 또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센터도 그렇고 교육 때문에 뭐 인원수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마시라. 그리고 홍보를 막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신뢰는 지역사회 신뢰가 그 단체가 됐던 그 사람이 됐던 쌓여야지 그게 되더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쌓이면 저도 되게 조바심 내고 그랬었는데 그게 쌓이면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상관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는 정말 교육할 때 정말 듣고 싶으신 분만 오세요. 이렇게 또 토를 달아요. 근데 그러면 또 더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늘리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채팅방에 올라온 건데 이제 비밀번호는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시는데 혹시 상주하시는 분은 없으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주는 저하고 한 분이 더 계세요. 거기는 이제 미디어 지원 활동가라고 해서 청년 활동은 아니고 저희는 지원 활동이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계시고 근데 1월, 2월 달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만 있고 그 전에는 3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센터 지원해 주신 분 또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용하시는 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을 땐 3명, 적을 땐 보통 2명. 저하고 또 그 하시는 분 그 정도가 여기 상주하고 그리고 네. 그 뉴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원래 좀 약간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분이 근무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이 공간은 저녁에 거의 뭐 거의 파티 또는 뭐 이렇게 뭐 술자리 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쓰셔요. 그동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인제 강좌나 일정이 잡혔을 때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하고 근데 제일 핵심적으로는 그 공간이요. 유유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본인들이 운영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비어 있는 채로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굉장히 아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할애를 잘해서 계속 그 다른 쪽에 우리가 아닌 다른 쪽에 그 시간을 좀 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간이 꼼꼼하게 잘 그 운영이 될 수 있다. 와서 놀더라도 저녁에 와서 술을 드시건 뭐 아이들 뭐 생일 파티를 하시든 뭐 놀더라도 그 공간이 쉬지 않게 운영하시게 하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유 시간을 만들지 않는 거. 만약에 인제 운영하실 때 그거 좀 참조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문 열어 드려야 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문 열어 드려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없는 시간에는 그냥 3690입니다 하니까 그게 인제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 열쇠 번호로 그냥 득도 오시고 그냥 알아서 치우고 가시겠지 뭐. 그리고 바쁘셔 가지고 그냥 그 남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술 먹고 잘 못 치우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누군지는 아니까 또 전화해서 뭐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는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방송국 여기 지금 현재 이 방송국 안에 카메라부터 해서 인제 차츰차츰 모아 둔 그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애들도 와서 이렇게 뭐 놀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데 이 고가의 물건이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거는 아마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 놔도 없어지진 않는다. 예. 저희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경험상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와 이제 또 가득 찬 질의응답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공유 공간을 지속하는 게 가장 큰 성과고 또 주민들이 계속 이용해야지만 지속 가능하다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문대영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네. 놀러 오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머리 만지시고 네, 포즈 취해주시고 준비해주세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좀 길게 해야 돼요.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찍어야 되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